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현재 대만에 제가 좀 와 있습니다. 개인 일도 좀 있고 컴퓨텍스 관람도 좀 할 겸해서 잠시 대만에 왔는데, 지코 7X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똑같이 뭐 유출 뭐 테스트 과정에서 정해진 가격 아니고 그냥 가격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왜 하십니까? 뻔하게 그냥 결혼할 아유 진짜 그냥 잠시 좀 조용히 계시다가 좀 잠잠해지면 가격을 오픈하든가 하시지. 그리고 또 본사와 가격을 협상 중이다. 뭘 협상하셨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거 조정을 해봤자 아마 300만 원 그 이상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300만 원 내리면 적당하다가 아니라 지코 코리아에서 3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예의상 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그것도 안 되네요. 보니까 저는 가격을 내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한 300만 원은 그래도 좀 티를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만 원 내린다고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야 300만 원 내린다고 이게 되겠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 300만 원 내린다 그래도 택도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리튬 이산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 한 700만 원 정도, 뭐 800만 원까지도 낮아지면 좋고, 그래서 제가 4,599 정도에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지코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자동 도어라든지 뭐 스타게이트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와서 4,599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이게 6,999에다가 옵션 다 넣으면 7,927? 여기서 1,500만 원 낮아져야 된다. 풀옵션 기준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지코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격 오픈된 거 봤더니 똑같아. 리튬 이산철 모델 5299, 그리고 롱레인지 3호기 모델 5999, 그리고 퍼포먼스 6999.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해진 가격 아니다. 뭐,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여지를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고 더 실망하고, 이거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하는구만. 이 생각밖에 못 해요. 어쨌든 뭐 그건 회사 정책이니까 그렇게 뭐 정했다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결국은 뭐 시장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사실 상품성, 그리고 또 지코의 브랜드 밸류, 우리가 단순히 옵션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기아가 과거에 자동차를 옵션으로 선택하냐? 자동차를 무슨 뭐 통풍 시트로 선택하냐? 기본기가 최고고, 그리고 또 브랜드 신뢰도가 얼마나 그게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쌓여져 있는 자산 같은 그런 헤리티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겉모양, 옵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가격 높게 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날선 평가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입장이에요. 중국 차 타보셨어요?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고 수년간 이게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만 이상이 생기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수리를 받아야 될 때 얼마나 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각 부품의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차라는 게 내 발과도 같은데 이거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품 스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일주일, 한 달 막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구입할 때는 비싸지 않았는데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프리미엄 진짜 럭셔리 자동차 뭐 벤츠, BMW 이런 수준의 수리비를 청구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고 또 리콜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를 하는지, 또 서비스 센터에서 이 수리 정책이 고객님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로 정말 서비스 비용을 부풀리는 이런
참 잘못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대응은 또 어떤가? 이게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 시장을 다져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비로소 뭐 가격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고급화를 한다든지 좋은 옵션들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시도가 그 다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커는 세븐엑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적정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라고 항상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워딩이 본사의 지침인가 봐요. 그래서 지커 세븐엑스를 소개하는 소개 유튜버들이나 뭐 그 외에 언론에 계신 분들 보면 프리미엄, 럭셔리 이 말을 꼭 집어넣어요. 이게 필수 키워드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통적인 프리미엄 벤츠, BMW, 뭐 포르쉐 뭐 이런 차들을 항상 소개하면서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그 브랜드 자체에서 아, 이거는 소비자가 좋은 거구나. 이건 럭셔리한 거구나. 프리미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지커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고 그 누구도 프리미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프리미엄이라고 막 강조를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참 보면 안타까워요. 어쨌든 지금 지커가 들고 나온 그 프로모션을 보니까 300만 원도 안 돼요. 보니까 예약 구매자들에게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자동도어가 옵션이 20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에 주든지 아니면 스타게이트를 공짜로 주든지 그래서 추가 100만 원 혜택을 더해서 200만 원의 혜택을 주는데 프로모션으로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옵션을 선택했을 때 100만 원 혜택을 주는 거니까 프로모션으로는 200만 원을 그냥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0은 그래도 티를 내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 티도 안 내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정책이고 뭐 수익 구조상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커 세븐엑스가 과연 어떤 성적을 내고 판매량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부터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장이 열렸어요. 소비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션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뭐 인테리어 가죽 얼마나 마감 잘 돼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이 자동으로 열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가 커 그 다음에 뭐 실내가 사이즈 대비 커 뭐 휠이 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의 차가 없잖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팔을래.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리튬 이산철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차가 소네토 사이즈니까 또 전기차 가운데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지커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국내 영업을 하겠다. 누가 말려요.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때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고 자동차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3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SOH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워낙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원가가 얼마고 뭐 중국산 리튬 인산철 이게 뭐 얼마나 공급가가 싸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그걸 교환을 해야 될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교체를 해야 될 때 비용은 원가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가격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가치가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오래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SOH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 부분에 있어서 주행 대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BMS에서 제어를 통해 오랜 사용 만족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봐가지고 모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모델 대비 빠진 옵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토르 칩셋과 라이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레벨 2 플러스 주행 보조가 빠지고 에이다스만 기본으로 해서 들어와요. 자, 요것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꽤 비쌉니다. 요게 본사에서 직접 엔비디아에게 받는 가격은 우린 몰라요. B2B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는데 요걸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 가격이 3,500달러라고 해도 기업에서 대량으로 받을 때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받지만 소비자에게 부품 가격, 옵션 가격을 선정을 하고 이걸 제공을 할 때는 충분히 소비자 가격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차에 넣고 또 소프트웨어 조율을 하고 뭐 기술적으로 보완을 뭐 이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얻어야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니들이 이걸 원가에 얼마나 가져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약에 너희들에게 샀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돼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레벨 2 플러스의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라이다와 토르 칩셋 정도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잡는 게 아마 그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맞지 않냐. 그럼 중국 모델 대비 그 정도가 빠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중국 가격과 비교가 되려면 5299는 5899 기준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999는 6599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99는 7599 그러니까 이제 풀옵션 했을 때는 8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주행 보조에 해당하는 라이다와 토르 칩셋까지 만약에 들어와서 가격이 책정됐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 혜택을 프로모션에서 주는 거. 딱 그 정도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게 느껴지십니까? 가격으로 봐서는 중국차답지 않고 신생 브랜드답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한 브랜드로서는 너무 욕심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지커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대한민국 시장이 자동차 선진국으로서 상당히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랜 시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품성 이 정도 갖추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시장을 빠르게 개척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 측면에만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거고 소비자들의 정서나 소비자들이 지커를 보는 심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 그리고 또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에 대한 조율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혹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자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로서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괘씸해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국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가성비가 일단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중국 브랜드를 지금 불안한 마음에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없어진다. 차가 지금 우리가 러시아 같은 환경이라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어. 전쟁 때문에 막 보이콧하고 나가고 뭐 이런 특수한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중국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장 불편하게 생겼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차고 넘치잖아요. 뭐 지커 내일 없어진다고 해도 무슨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에 단 0.01%의 그런 불편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없어져도 될 만한 브랜드가 저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나 바람 그리고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런 기조 무조건 우리는 프리미엄이라는 막 주장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해서 저렇게 저항이 높으니까 그래 우리가 뭐 한 100만 원 프로모션으로 깎아주고 한시적으로 100만 원 정도 옵션 부분에서 깎아주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시작하는 브랜드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브랜드가 소비자 친화적이도록 브랜드를 길들여야 된다.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이용하면서 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그 밑바탕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커가 시작이면 이제 샤오펑을 비롯해서 중국차가 계속 뭐 샤오미도 처음에는 국내 진출 안 한다고 했다가 슬슬 국내 진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후발로 들어오는 브랜드가 선례가 한번 쓰면 그대로 하려고 아마
또 착각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지코의 선례를 통해서 시장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개망신 당하는구나. 그리고 괜히 초기 세팅 비용 또 국내 유통을 위해서 돈만 쓰고 정말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하자. 이렇게 길들이는 측면이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정도면 한국 시장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코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말 내내 대만에 있다가 다음 주 초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